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 이제 시가부터 좀 개파락이 크게 발생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5%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더니 또 장중에는 급반등도 보여줬단 말이죠. 근데 결국은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윗꼬리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좀 이 매도세가 강한 매도 우위의 차트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,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좀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고점에서는 고점에 대한 신호를 알리는 이 손골 형 패턴이 발생을 하더니 이게 이제 시작을 알렸던 거죠. 그리고 차트 하락이 발생했을 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, 자, 두 번째는 좀 더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, 그리고 나서 어제는 이 아래 꼬리를 소화하는 음봉, 그리고 개파락이 나오니까 또 반등. 자, 여러분, 그러니까 이게 조정입니다. 조정.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게 조정이죠.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도 이쁘게 받는.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걸 이겨버리는 매도세. 여전히 우리 기술은 이 현재 구간을 우리가 찐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. 자, 물론 제가 이 고가권에서 이 3만 원대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제 경고를 해드려서 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. 일단 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죠.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기술 어느 가격이 와야지만 이 정말 찐반등, 제가 말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물론 지금 이 우리 기술 계속 이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이 조정 뒤에는 분명히 이 기회의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와 같이 생각하신 분들은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우리 기술은 이제 제가 이 15,000원 라인 때부터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해왔고, 일단 이 3만원 라인 때에서는 이 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 조정을 지금 충분히 지켜보면서 이 다음 맥점을 잡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. 이 부분 먼저 좀 참고를 하시고, 자, 설명 이어가서 우리 기술은 참 재밌습니다. 네, 제가 이 상승을 말씀드릴 때는 이 5일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, 자, 매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? 오히려 이 5일선이 지금 현재 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은 이 반등을 만들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지금 아래로는 오늘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찍었죠. 자, 그럼 쉽게 과거에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고 추세를 알려줬으니까 여기가 지지도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강한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. 저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오히려 깨져야지 세력들에게 좋지 않을까? 깨지고 나서에 대한 반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어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. 미리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세력들이 이번 이 고점 자리에서도 이런 뻔한 자리를 줄까? 자, 처음에 올라올 때는 개인들을 끌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기술적 분석에 기가 막히게 지지를 만들면서 올라옵니다. 초입 구간에선 저도 이 기술적 분석을 쓰죠. 근데 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3차 상승 구간은 뭐라고 합니까, 제가? 심리적인 구간이다. 그러니까 심리가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, 기술적에. 좀 생각을 하면은 세력들이 그냥 이런 뻔한 자리를 주진 않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자, 보신 대로 이 깨짐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물론 오늘 터치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, 자,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이제 이 심리선, 생명선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. 자,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 파동을 지금 준비하려는 모습인데, 그러려면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금 엄청 흔들기를 하면서,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야금야금씩 계속 이 꼬리를 만들면서 오늘도 개파락 나오면서 물량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받아먹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언제 제일 많이 받아먹을 수가 있냐?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어디죠? 바로 이 21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. 많은 사람들이 지지로 생각하는 그 자리를 깼을 때가 이 매도세가 가장 강한데, 그때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받아먹기도 좋다. 그래서 우리는 그 깨짐을 좀 생각하고 이 세력의 보법에 맞춰서 이 타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저는 이제 빠르면은 이 2만원 라인대죠. 계속 이야기하는 2만원 라인대. 정말 좀 매도가 깊어진다고 하면 이 갭 라인대, 17,000원 라인대. 여기와 여기 이 사이에 대한 가격에서 반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뭐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계속 비교해드리죠. 이 원익홀딩스도 이 올라올 때, 그러고 나서 이 깨짐이 발생됐을 때 이 심리선이 깨지면서 가장 큰 매도가 발생이 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뭐 18%가 떨어지니까 참 공포에 휩싸였었죠. 근데 다음날 또 빠지는 거예요. 무려 16%가. 그러니까 이틀 정도 급락을 만들면서.
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나냐면은 이 갭자리 있죠. 이 갭자리에서 이 저점을 만들고 유효히 반등을 하면서 다시 고가를 갱신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부터 빠지면서 거의 한 달짜리 조정입니다. 이게. 자, 이걸 우리 기술에 대입하면 똑같다는 거죠. 요런 라인대들. 그죠?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맥점 차트를 넣어 보면은 네. 이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밴드에 오는 가격이에요, 여러분들. 이 밴드에.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단가 라인과 그 기술적 분석이 맞물린다라는 거죠. 자, 분봉에서는 더 자세히 나와요.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끌고 왔는데 자, 깨짐이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미 이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? 전량 던지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, 지금? 여기를 그냥 저항으로 밀린다.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. 오늘 반등 나와도 밀린다. 계속 저항을 받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 매도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는 그 움직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라인에서 현재 세력들은 의도적인 눌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냐? 일단 이 기준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상승을 할 때 5일선을 지지로 상승을 했죠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일선 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에요, 세력들의 현재는. 그래서 이 이평선에 대한 돌파와 안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점이 살아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지가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? 거기서 이제 강매수가 들어오느냐? 수급이 들어오느냐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강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전환점까지 확인이 돼야지 이 우리 기술도 그때부터 이제 전환을 논할 수가 있다. 자, 원유홀딩스의 뭐 이런 그림 되겠죠. 뭐 하락이 이렇게 기준선이 이탈이 되면서 좀 하락이 거세지는데 뭐가 나옵니까? 중요한 가격대에서 먼저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 저항이었던 게 돌파가 나오는 머리를 내밀면서 돌파가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. 지금 이거를 우리 기술한테도 똑같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즉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제가 말한 이 가격대에서 이제 강매수가 들어온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여기서 좀 물을 좀 잘 타놔야지 아마 이 대응이란 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저같이 이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좋은 기회의 자리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 지지가 예상되는 자리에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제가 이때도 매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매도를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제가 이 거래하는 이 개인적인 매매 타점을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죠. 받아보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. 그때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.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관점,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. 따라해 보셔서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공부를 하시고 이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,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
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,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
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